in every single morning. 네, 월요일 아침 글로벌 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4월 말과 5월 초가 맞물려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간 수요일이 메이데이로 우리 휴장이기 때문에 월화 그리고 하루 쉬고 목금 이렇게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번 월말에는 윈도우 드레싱을 기대하기보다는 외국인들도 그리고 우리 기관 투자자들도 급한 거래가 아니면 피하는 이제 거래량이 좀 하락하면서 주가 반등도 사실 탄력을 찾기는 힘든 그런 주로 기대치를 좀 낮춰 놓는 것이 시장 대응하기에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보시는 그림은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생긴 사람들이 쭉 있는 걸로 보아서는 이탈리아 아니면 스페인 쪽이고 오늘 새벽에 나온 바로 조기 총선 결과 되겠습니다. CNBC 보시죠. 스페인의 조기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사회당이 제1당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렇다고 또 과반 정당이 된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페드로 산체스가 사회당의 이제 총수인데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주역입니다. 과반 정당이 무산이 되긴 했지만 사회당이 제1당으로 올라섰고 이번 조기 선거의 투표율이 무려 75%였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사실 투표율인데 사실 이제 아시다시피 그 피그스 국가라고 그러죠.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피그스 국가들이 항상 재정 위기로 시끄러웠던 것은 매년 5월, 6월 이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5월이 다가오면서 또 반EU 그리고 반부채 문제에 대한 좀 지정학적인 시끄러운 리스크가 올라올 때가 됐다. 봄과 함께 또 남유럽 재정 리스크가 올라온다. 이렇게 약간 예고편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래서 오늘 새벽에 들어온 가장 최신 소식 먼저 보셨고요. 그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를 뜨겁게 달굴 뻔하다가 말았던 1분기 GDP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참 미국이라는 인구 3억 넘는 나라의 GDP가 3%가 넘게 나왔다는 거 진짜 그야말로 서프라이즈인데요. 미국 상무부 보겠습니다. 발표 자료는 1분기 GDP 속보치가 3.2% 성장으로 나왔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GDP는 3번에 걸쳐서 발표되죠. 그중에 첫 번째 결과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진짜 수치를 봐서는 서프라이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이때부터였으니까 이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를 딱 해보면 이 전과 후가 확실히 트럼프노믹스라는 말이 통할 정도로 누가 봐도 GDP 성장률이 높죠. 게다가 4분기 GDP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예상치를 넘는 2.2% 성장으로 또 상향 수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조금 놀라운 것은 뭐냐면 원래 미국의 GDP 성장률이 상저하고잖아요. 그런데 4분기가 상당히 좋았다는 건 오케이. 근데 1분기가 그 4분기보다 더 좋았다? 조금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나중에 왕창 하향 상향 수정 되겠구나라는 이제 해석을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든지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아름답고 가까이서 보면 조금 이제 흠결이 많이 보이게 마련인데 이번에도 보면은 앞에서 보신 3.2%라는 헤드라인 넘버는 누가 보아도 훌륭했습니다만 디테일을 봤을 때는 조금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냐면은 민간 재고, 개인 소비, 정부 지출 이 세 가지가 이제 GDP를 이번에 견인하는 효자 역할을 했는데 요거를 제외하면은 3.2가 아닌 1.3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만 봤을 때는 2013년 2분기 이후에 최저 기록을 냈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표시하는 가격 지수도 역시 0.8% 증가에 그쳐가지고 4분기에 이거는 절반밖에 안 됐다. 지금 보시는 대로 요 민간 재고 항목 한번 보실까요? 요게 이번에 이제 효자 노출했다고 전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4분기에 들어서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분기하고 그 작년 전분기 또 이렇게 비율하고 전체 이 수치를 비교해 놓은 건데 그러면은 1분기에 기업들이 생산은 많이 해서 물건은 찍어냈는데 이게 수출이든 뭐 내수든 간에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재고가 쌓여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과연 이거를
경제 성장을 했다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뭐 외상으로 성장을 했다고 봐야 되는지 이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요. 풀춘지에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미국의 GDP는 앞에서 보신 대로 누가 봐도 서프라이즈였지만 그 명암에서 암 쪽도 서프라이즈였다 이거죠. 앞에 보신 민간 재고가 급증했는데 결국 이 재고가 소진이 되려면은 향후 GDP에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2분기에 대한 또 전망도 막 엇갈리고 있는데요. 로이터 보겠습니다. 2분기 GDP 전망이 카오스다. 왜냐하면 앞에 보신 대로 기업들이 미중 무역 분쟁서부터 여러 가지 뭐 이슈로 인해서 재고가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고를 또 더 많이 쌓아가지고 이렇게 재고 때문에 GDP 성장이 나왔는데 그걸 이거는 언젠가는 그럼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고 소진하는 기간 동안 생산은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장된 기미가 있고 이 증거 중에 또 하나가 시장 지표인데 처음에 미국 GDP 3.2% 딱 발표됐을 때 오마이갓 하고 급등을 했다가 다시 급락한 달러하고 국채가 결국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헤드라인 넘버는 좋았는데 디테일을 보니까 이거 약간 과장됐구나 이런 리액션이래요. 그래서 2분기 모간 스탠리에서는 1.1%, 골드만삭스에서는 2.2% 이렇게 2분기 GDP 전망에 대해서 서로 간에 뭐 혼란이 일어났다. 결국 이 얘기는 이번 주에 있을 FOMC에서 이 월가의 혼란을 반영해서 연준이 갑자기 거봐라 1분기 GDP 서프라이즈니까 우리는 매파적으로 좀 나가도 되겠지라는 얘기를 못할 것이다라는 점에서 친시장적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블룸버그입니다. 중국의 1대1로 2차 포럼이 열렸는데 세 가지 포인트를 찍었다고 그러네요. 일단 이번 참가국에 대해서 오픈, 그다음에 그린, 그다음에 클린. 어떻게 보면 중국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키워드 세 가지인데 이걸 강조하면서 회원국들을 흥행몰이했다 그래요. 그다음에 8명의 새로운 멤버를 적극적으로 영입했는데 솔직히 유럽에서 이탈리아가 제일 먼저 왕서방에 손을 잡았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총리가 이 1대1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내색이었지만 이번엔 여기 합류를 했대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시진핑이 하지는 않았지만 환율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 중국이 좀 약간 모함을 당한 것도 있다 이렇게 좀 억울한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그런 너무 팍스 아메리카나 내지는 파시즘 같은 성격의 트럼프 어떤 기조를 우리가 다 받아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여론몰이를 했대요. 자, 그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뭐 시끄러웠죠. 뭐 브로맨스를 꽃피웠네 어쩌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트럼프의 어떤 전술이 줄 거를 다 준 것처럼 양보한 것처럼 해놓고 이제 진짜 정작 필요한 협상에서는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제 물음표에 숨어 있는 의미겠죠. 양국 그 미일 무역회담이 5월달에 즉각 타결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아베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 5월 25일 날 일본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G20 오사카 회담에 이제 참석하는데 이 자리에서 스모 결승전에서 뭐 수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일왕을 찾아가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트럼프가 어쨌든 또 뭔가 화전양면에 있어서 화를 조금 달구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산케이 보시죠. 사실 김정은이 러시아까지 가서 또 공동 성명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왔는데 지금 사진이 참 묘하죠. 물론 이제 이거를 의도한 사진은 아닙니다만 뭐 이제 같이 걸어 내려오다가 양쪽을 보고 있는 요 장면을 딱 포착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육자 회담 당사국이 아시는 대로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이렇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나라 한국만 빼고는 지금 다 어쨌든 미국 편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홀대를 하거나 그랬다는 것보다는 어차피 육자 회담의 그 명제는 한반도 비핵화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 빼고는 모두 미국 편 들고 있다는 거고, 즉 선 핵포기 후 제재 해제 내지는 후 경제 지원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과연 김정은이 그러면 육자 회담 당사국 중에 하나 남은 일본에 와서 또 구애를 할 것인가라고 열심히 꿈을 꾸고 있는 일본 언론의 분석을 보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당장 이번 주 첫 거래일 그리고 4월의 마지막 월요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외국인들의 시각을 들어보기로 하죠. 월가 인터뷰 보겠습니다.